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는 건 거의 진짜 불가능하니까 세계 지도자들이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망한다.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한 걸 갖다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원전 폐지한 거를 다시 살리고. 근데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에너지는 원전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좀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21세기 과학은 이 원전이 아주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1kW를 나올 때에 가스가 10g 정도가 나옵니다. 가스가 10g 정도. 그 태양광 이런 것이 나올 때 한 50g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도 완전히 깨끗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깨끗한 거다. 제일 깨끗한 건 원전이죠. 그래 원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걱정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430여 개. 우리나라에도 한 28개, 9개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도 원전을 많이 내는 나라니까 지금 원전이 제일 깨끗하니까 10g뿐이 안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종이, 유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다 집에서 썼습니다. 신문지 갖고 벽지 바르고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신문지라든지 종이 막 버리죠. 종이를 만들려면 나무를 잘라야 됩니다. 나무를 자르면 그것이 결국 탄소 절약에 도움이 되니까 역행이 되죠. 탄소가 나가면 나무는 탄소를 전부 다 흡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그 뿌리 밑에 이제 두고 있는데 나무를 자르면 다 뱉어내죠.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마존강의 그 어마어마한 수백 년 된 그 밀림, 이런 거를 전부 다 가구상들이 와서 잘라요. 그럼 거기에서 전부 다 뱉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좀 더 지구상으로 다 올라오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이라는 데 가면요, 그 원주민들이 그냥 계속 그 어마한 울창한 그 살림을 전부 다 가구업체들한테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생활 태도를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수돗물 한 방울이라도 아껴 써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진짜 생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기 한 등, 이것도 다 가스입니다, 사실은. 발전을 하려면 이게 가스 발전을 하든지 석탄 발전을 하든지 막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원전에서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이런 전기 한 등이라도 꼭 사무실에도 아껴 써야 된다. 그런 것이 기후변화를 예방하는 우리 시민들이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은 그 나라 정부에서 최대로 환대를 합니다. 호텔을 최고급으로 아주 스위트를 주죠. 여러 방이 있는. 그 사실 두 사람,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자는데 방이 막 서너 개쯤 있고 큰 스위트에는 전기가 많죠. 많이 켜놓습니다. 그걸 잘 때 끄는데 이게 꺼지질 않습니다. 이거 끄면 저게 들어오고 저거 끄면 이게 들어오고. 여러분들 참 제가 대학교 나오고 지금 유엔 사무총장까지 됐는데 이게 호텔 방 안에는 전기를 못 끄는 겁니다. 다 끄고 나면 꼭 머리 위에서 이렇게 요 위가 안 꺼집니다. 저 위에 머리는. 그걸 끄면 또 딴 데가 켜지고.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그 매니저를 불러갖고 그 다음날 이것 좀 불 좀 꺼봐라. 매니저도 못 끄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내가 바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 그런 얘기를, 그 참 아주 웃기는 얘기죠. 오바마 대통령, 당신 그 여행을 많이 했는데 그 고통이 뭐냐 그러니까,
아유, 내가 이거 호텔에서 그냥 전기불 못 꺼서 그냥 내가 바보 아닌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전기 끄는 거하고 아주 고급 호텔에 가서, 그래서 제가 뉴욕 시장을 만나갖고, 뉴욕의 마나탄에 이 호텔이 그냥 전부 다 대낮에 불을 환히 켜놓고 있는데, 이거 좀 꺼라. 이거 좀 꺼라. 이거 전부 다 낭비 아니냐. 이것 때문에 기후변화 저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요. 불필요한 전원, 전기 다 끄고, 종이 한 장이라도 좀 아주 저기 하면, 제가요, 여기 보시면 알지만 제가 요렇게 있습니다. 제가 요게 뭐 할 일, 뭐 요런 걸 갖다 요런 종이에다가 대부분 요거 하고서 버립니다. 종이 한 장 제가 그냥 허투루 버리질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데 우리 사무실에 본 젊은 사람들 그냥 막 쓰고, 전 이면지를 꼭 쓰고, 우리 여기 이병용 실장이 증인일 겁니다. 아니, 사람이 사무총장까지 온 사람이 저렇게 째째하냐.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아니, 이면지 절대 쓰시지 말고요. 이면지 자꾸 쓰다 보면 카피 마신 고장이 납니다. 제가 아직도, 제가 지금 집에 가보시면요, 그 프린터기에 전부 다 양면지 씁니다. 양면지 쓰고, 나머지 쪼만한 부분은 오려서 제가 메모에다가 다 쓰고 버리고, 이런 태도를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거기 제가 이게 너무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요. 그러지 않으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인류가 희망이 없다. 제가 겁주는 거 아닙니다. 아니 진짜 물이 60cm에서 2m 올라오고, 지구가 열이 나서 다 망해서 인류가 망하고 70%가 죽고, 모든 동식물이 다 죽고, 이 100년 내에. 그래서 지금 유엔이 아우성이죠.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제 말은 쉬운데요. 2000년, 여러분 서기 2000년 됐을 때 기억하죠?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전 세계가. 야, 이거 2000년 되면 뭐가 세상이 어떻게 바꿔지느냐. 1999년 12월 31일 밤 11시 59분하고 밤 12시 땡땡 해서 2000년 됐을 때 비행기가 가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그때까지 전부 다 2000년 전으로 다 이렇게 세트가 된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걸 장치를 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가다가 비행기가 그 시간에 날아가는 비행기는 떨어져서 죽을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왔었죠. 그때 벌써 20몇 년 돼서 기억이 아마 없으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많이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다행히 떨어진 일은 없는데, 이러한 그때의 유엔이 2000년대에 전 세계 시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새천년 개발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 MDG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제 전임자가 그걸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가난한 나라들만을 위한 8개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 아주 하루에 $1 50이니까 뭐 한 2,000원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을 없애겠다. 하여튼 이 말라리아다 무슨 여러 가지 병에서 죽는 사람 없애야 되겠다. 모든 자녀들은 태어나면 최소 초등학교까지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등등,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상당히 아주 적은, 아주 검소한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가 안 됐습니다. 2015년까지. 제가 이제 사무총장이 돼서 이제는 잘 살고 못 사는 나라 구분 없다. 전 세계 사람이 태어났으면
최소 굶어 죽는 사람 없애야 되겠다. 이게 첫째 목표입니다. 첫째 목표. 두 번째 목표는 그러려면은 식량 증산을 해야 되겠다. 사실 지금 식량이 부족하죠. 전 세계적으로 식량 증산. 세 번째는 태어나면 고칠 수 있는 병으로부터 죽는 사람은 없애야 되겠다. 지금 고칠 수 없는 병이 많습니다. 왜 고칠 수 없는 병이 생기느냐? 그거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돈 버는 사람이 많아야, 돈을 쓰는 사람이 많아야 약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제약회사에서요, 돈 없는 사람이 살 약은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저 남태평양이나 어디 아주 빈곤한 나라 가면요, 그 소위 그 트로피컬 디지즈, 열대성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난합니다. 그 사람이 뭐에 걸려서 뭐 댕기다 뭐다 뭐 이렇게 해서 죽는데 약을 개발을 안 합니다. 제약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농구 선수다, 영화 배우다, 뭐 축구 선수다 이런 사람들 에이즈에 걸리죠. 이거는 뭐 약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만들면 만들수록 돈이 되니까. 그래서 유엔에서 고칠 수 있는 병으로부터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이게 또 목표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이 태어나면 최소한도 중학교까지는 가야 된다. 지금 우리는 너무 아주 약소하죠. 한국은 중학교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대학교까지 거의 다 가는데 중학교도 못 가는 사람이 많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섯 번째는 남녀 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17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이제 수단이 나오죠. 물이 부족하면 안 된다. 에너지가 없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직업을 가져야 된다. 뭐 사회가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돼야 된다. 뭐 바다에 사는 생물, 바다 위에 사는 생물 다 보존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이런 것이 다 여기에 17개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원대한 계획입니다. 그거를 제가 제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발표했죠. 2030년까지입니다. 목표가. 어림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2023년인데 7년 남았습니다. 어림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아시아 개발은행하고 저 재단은 반기문 재단은 참 작습니다. 지금 뭐 10명도 안 되는 작은 재단이니까 저들이 연구할 안 되고 그래서 아시아 개발은행하고 협업을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 가능하냐? 결과적으로 거기 경제학자들 다 가능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그런 걱정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나 저 남태평양의 작은 섬이나 이 카리비안 이런 데 가보면요. 참 눈물 나죠. 진짜 어떻게 똑같이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줬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은 중학교는커녕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와서 학원에까지 막 가고 그 다음에 직장도 좋은 직장 갖고 다 전기도 다 있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눈물이 납니다. 사실은요. 눈물이 나죠. 그건 왜 그러냐.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나만 잘 살고 우리 국민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런 그거를 뜯어 고쳐 갖고서 하려고 하는 게 유엔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더 가장 열심히 하면서 다니면서 얘기한 것이 저였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기후변화, 뭐 이 지속가능 발전 그러면 대개는 반기문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아마 어디 가서 물어도 그거는 제 이름이 거기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전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치 지도자들은 각성을 시키는 겁니다. 제발 모든 국민이 잘 살게 하고 이 부정부패하지 말고 뭐 교통 발전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거기에 투자를 하라. 그다음에 이 부자 나라들에 대해서는 돈을 좀 개동국에 해달라. 저도 그 전 윤석열 대통령께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 문재인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런 분들한테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 게 있으니까 제발 좀 개도국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유엔에서 정해서요. 그 나라 국부의 0.7%를 개도국에 줘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소위 ODA입니다.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유엔이 정한 겁니다. 그 OECD에 들어간 38나라는 0.7%씩 내라. 매년. 그거를 낸 나라는 38나라 중에서 7나라뿐이 없습니다. 유럽에 그 잘 살면서 작은 나라. 미국도 반뿐이 안 했습니다. 0.35%. 일본, 영국, 불란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0.35%뿐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0.2%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사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제 입으로 이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친정에서 그렇게 안 해주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여성 많이 계십니다마는 결혼을 해서 자기 집에서 친정에서 자기들만 잘 살고 어디 딴 사람 하나도 안 하면 그건 사실 면도 안 쓰죠. 또 친정에서 맨날 싸움이나 하고 그런다고 그것도 면이 안 쓰죠. 제가 그런 꼴을 많이 당했습니다. 와서 아니 친정에서 좀 제가 출가한 사람인데 거기서 잘해야 제가 떳떳하게 당신들도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당신 나라는 뭐 하느냐 이렇게 하면 제가 답이 없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돼서요. 그 원로들 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한 그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대폭적으로 올리겠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또 두고 봐야 되겠죠. 모든 분들이 한다고 해다가 사실은 급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여기 고속도로도 연천 서울 고속도로도 만들어줘야지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러니까 전부 다 표되는 것만 하는 겁니다. 표되는 것만.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전부 다 표되는 것만 하지 남을 도와주는 걸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 세계가 문제가 생기고 다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일 문제다. 전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벌써 1시간 됐죠. 1시간 돼서 제가 마감을 해드리고 이거 말고도 사실 제가 할 일은 뭐 남북 문제라든지 또 다른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여기 접경 지역에 이렇게 사시니까 기후변화도 중요하고 뭐 저기 하는데 제일 먼저 당장 닥치는 위험이 남북한 간의 문제죠. 사실은 당장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미 동맹이다. 근데 여러분 한미 동맹하면 그냥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한미 동맹, 그럼 미국은 어떤 나라들하고 동맹을 갖고 있느냐? 몇 나라 안 됩니다. 일본하고 동맹을 하고 있죠. 호주, 뉴질랜드, 한국. 여기 아시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로 유럽이죠. 나토의 31나라. 근데 제일 강한 동맹은 나토죠. 거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전쟁이 31나라 중에 하나만 나면 30나라는 다 참석한다. 한미동맹은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께서 해안이 있어갖고
6.25 전쟁 끝나기 전에 한미동맹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와서 우리 한미동맹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 한미동맹을 그냥 연이 그냥 뭐 동맹처럼 하고 미국은 늘 그런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은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만은 주한미군이 28,000명이 있죠. 여기. 그러니까 전쟁이 여기서 일어난다면 미국은 자동 개입하게 돼 있다고 봐도 맞다. 그러니까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회의 승인을. 근데 미국은 대통령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먼저 액션을 취하고 60일 내에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미동맹이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지난 70년, 금년이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70주년인데 정권에 따라서 한미동맹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어느 정권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동맹이 흔들리고 별로 하지도 않고 훈련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4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 워싱턴에 가서 한미동맹을 재정립했다. 그렇게 하고 소위 그 뉴클리어 핵 그 협의 체제,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동맹이 한 차원 아주 높아졌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우방과의 그 동맹 관계 이거를 당연시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사실은 6.25 전쟁 났을 때요. 그것도 참으로 기적적으로 16나라가 참전을 했다. 왜 기적적이냐? 유엔에서는 그 5대 상임이사국이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 거기가 다 예스를 해야 파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소련이 그 대만 문제 때문에 화가 나갖고 안보리에 참석을 보이콧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참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보이콧, 우리는 안보리 참석 안 한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집에 가서 있을 때에 트루만 대통령이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한국에 지금 전쟁이 났으니까 빨리 유엔부를 파견해라. 이렇게 해서 그 하루 만에 딱 된 겁니다. 6.25 나고 6월 27일 날 이틀 만이죠. 이틀 만에 결정이 딱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딱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거든요. 16나라가 막 참전을 하고 사실은 스탈린한테도 다 양해를 김일성이가 구하고 오택동한테도 양해를 다 구한 건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북한이 침략을 했는데 16나라가 가서 대든다고 그러니까 소련을 당장 그래서요. 제1대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전의 제일 먼저 피해자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트리거블 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5년뿐이 안 됐는데 사무총장을 못 살게 군 겁니다. 당신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한 회의가 있는지를 얘기를 안 했느냐. 아니 그건 내 책임 아니다. 당신들이 안보리를 안 나왔는데 내가 그걸 왜 유엔 사무총장이 언제 회의가 안보리가 있는지를 알 필요가 없고 알려줄 필요가 없다. 이래서 논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갖고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전 때문에 사퇴를 했습니다. 제일 피해자가 사실 유엔 사무총장이죠. 한국전쟁 때문에. 그걸 사실 우리 잘 모르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불행하게도 16개국이 참전하겠습니까? 그 진짜 그야말로 네버 해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군뿐이 없을 거다. 다른 나라 참전 안 할 겁니다. 참전을 못하죠.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가 딱 안전보장 이사였으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죠. 그러면 참석을 못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거의 100%, 0%다. 그러면 역시 우리는
한미 동맹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거는 자동 개입은 아니지만은 뭐 미국 대통령이 여기 주한미군 28,000이 있으니까 당연히 보강을 해야죠. 자기 나라 병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그 미묘한 그 관계를 우리 국민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참 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유엔 77년 됐습니다. 77년 됐는데 한국 전쟁 빼고 안전보장에서 결정해서 군대를 파병한 거는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 그것도 이해하기 힘들죠.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반대를 하든지 간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월남전에 하고 뭐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하고 이런 건 뭐냐? 그거는 미국이 전부 다 돈을 내서 소위 연합군을 만든 겁니다. 동맹군이 아니고 우리도 미국의 연합군으로서 월남에 참전을 했고 이라크에 참전을 했죠. 아프가니스탄도 조금 했습니다. 그거는 미국이 우리의 모든 경비를 다 대고 봉급 주고 물자 주고 가달라 이렇게 해서 동맹의 일환으로서 간 겁니다. 이게 유엔에서 한 거 아닙니다. 월남에 파병하고 유엔하고는 요만큼도 관계가 없다. 유엔은 결정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미묘한 그 국제 정치를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미국이 해주겠지. 사실은 동맹을 서로 동맹으로서 서로 하지 않으면 동맹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동맹이 흔들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다행히 복원이 됐다. 그러니까 친구도 서로 존경할 때 친구 관계가 됩니다. 한 사람만 그냥 무작정 서로 좋아한다든지 그러면 그 친구 관계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한미 동맹 관계도 진짜 서로 존중해 가면서 같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접경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안보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이 자원 절약, 기후 변화 또 다 같이 잘 사는 그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데 좀 아주 좋은 시민 의식을 가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제가 두서없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앞으로 다 같이 협력해서 연천군만 발전해서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다 발전하고 대한민국만 발전해서도 안 되고 전 세계가 다 같이 평화롭게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